자, 그러면 챕터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번은 서설입니다. 서설이고 제 1절을 보시면 한국 경비업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에서 민간경비론이라고 하는 걸 보시다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아마 구경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종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전통적인 민간경비는 이 태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 원조 경제를 일단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한에 결과적으로 미군이 진주를 하면서 군납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적인 민간 경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역을 가지고 1953년에 봉신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런 부분의 군납 형태의 용역 경비를 일단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외국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여러분 알다시피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이런 대규모의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민간 경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 경비 산업의 성장을 또 이끈 것은 1993년에 대전 엑스포 반응람회라고 하는 데에 민간 경비 업체가 행사 기간 동안 행사 안전과 경호 경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 경비 업체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에 아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이 1993년 대전 엑스포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간 경비가 이렇게 몇 건의 국제적인 행사를 무난하게 잘 치르면서 민간 경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경비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999년에 경비업법으로 법의 명칭이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바뀌면서 법의 상당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서 또 한 번 바뀐 것은 2001년 4월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인천 신공항이 개항이 됩니다. 이때 경비업법이 대폭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수경비가 도입이 되죠. 이렇게 이제 발전이 거듭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제금의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 원조경제와 미군들에 대한 군납 형태 용역경비가 그 분기점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2절을 보시면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경비업법이라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1796년 12월 31일 날 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시행은 1977년 4월 1일 날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용역경비업법이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골자들이 소개가 쭉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차 개정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사를 예전에는 출제 빈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개정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01년도 7월 8일 날 개정이 된 제 8차 개정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라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특수경비가 들어오고 인천 신공항이 만들어지는 그 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8차 개정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제 17차 개정이 있어요. 17차 개정 관련 부분은 이 용산에서 대규모의 용역경비 관련 부분에 이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폭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집단민원 현장 관련 부분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쟁이 발생되는 지역에 경비원들이 투입이 될 때 주의사항들이 이제 입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차 개정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이제 민법이 바뀌면서
일정한 용어들이 바뀌면서 이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참고로 좀 봐두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정사도 이제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꼭 분기점이 됐던 그 개정들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현행 경비업법의 구성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장부터 제8장 부칙까지 몇 조부터 몇 장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 개관이 나와 있어요. 개관이 나왔는데 그 조문에 몇 조가 있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문이 분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봐두시고요. 조문이 뭐 30여 개 정도 되는 이 경비업법의 조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들과 비교했을 때 조문의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관련 조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다 합쳐놓고 보면 만만치 않죠. 거기 이제 별표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분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 교재 편제상 경비법만 있는 게 아니라 청원경찰법도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제1편 부분이 경비업법이고요. 제2편 부분이 청원경찰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비업법 조문을 진짜 소개하는 부분은 약 한 54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뒤쪽에 이제 청원경찰법 관련 부분도 이제 분량이 꽤 되는데요.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이 청원경찰법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제 분량이 실제로는 100페이지 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가 좀 작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것들을 싹 넣기 위해서 표 형태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비업이라고 해서 조문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부분은 경비업법 제1조 목적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법들을 보시면 제1조가 거의 대부분 목적이고요. 제2조가 용어 정의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1절이 목적이죠. 경비업법을 왜 만들었을까? 자, 보면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그 체계적인 관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함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경비업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2절입니다. 다른 해설과 똑같이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별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조문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아주 꼼꼼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개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안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2절을 보시면 경비업법상의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제2조가 정의 부분으로 할애가 되어 있죠. 자, 먼저 경비업의 정의가 있고 경비지도사의 정의가 있고 경비원의 정의가 있고 무기 그리고 집단면허 현장의 정의 각각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경비업의 정의입니다. 경비업은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비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쌍가로 2번과 밑에 표로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경비 업무의 전부를 도급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도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도급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한 일을 이렇게 맡기는 하나의 계약인 것이죠. 자, 그래서 도급받아, 도급이라는 단어, 가로놓기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비 업무라는 부분을 가로, 그 다음 도급이라는 것을 가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이 경비업을 정의하다 보니까 사용이 되었는데 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회경비, 특수경비라고 하는 5개 분야의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집단민원 업무라고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죠? 뭐 사설 탐정 업무 이런 업무 없어요. 아직까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경비 업무 자체의 영역이
5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시설 경비 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 경비하고요, 기계 경비가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묶어가지고 비교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호송 경비하고 신변 보호 부분도 비교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상이 무엇이고 제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설 경비하고 기계 경비를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살짝 바꿔도 잘 못 찾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에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설 경비라고 하는 것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그랬어요. 이걸 줄여서 경비 대상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정한 빌딩이나 이런 데에 이제 경비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경비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시설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도난이나 화재나 혼잡을 대비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시설 경비라고 말하죠. 자, 기계 경비를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계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게 되면 건물에 경비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센서가 작동이 되는 문에 혹은 유리창 같은 데 센서가 작동이 되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 외부에 무단 침입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알람이나 혹은 경보음이 울리는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경비원이 급하게 이렇게 달려오는 이런 경비가 있어요. 바로 그게 기계 경비 업무입니다.